홍준표 당시 당대표 직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발탁한 게 류호혜 전 최고위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반홍이 돼서 그렇죠. 예, 홍준표 저격수가 됐었습니다. 맞아.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네. 네, 이재명 의원이 발탁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저격수가 된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찰스입니다. 예? 어제 토론회 어땠냐고요? 뭐 토론회 하면 그 의원님들 한 그 40분 정도는 오시는 거 기본 아닙니까? 준수톤 보고 있나? 그 뭐 자세한 건 오늘 두 분 반장께 물어보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무대 김무수입니다. 이 성철이도 없고 준석이도 없고 요즘 여당 보면 막 걱정이 많습니다. 어이 성도이, 재원이 서로 싸우기 있기 없기 너희들 잘 지내는 건 맞지? 권성동, 장재원 두 사람 사이 안 좋냐고요? 그저 우리 윤핵관들끼리 글쎄 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저 가까이 오라고? 아니 왜 멀리서 말하냐고요? 아이고 참, 글쎄 그저 원거리 도어 스태핑 그 모르십니까? 그 권성동, 장재원 둘 중에 누가 더 좋냐고 아니 뭘 그런 걸 다 좋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저 보셨습니까들? 미국에서 열공하는 이낙연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무등산을 갔다 온 걸로 압니다. 왜 걸핏하면 남의 텃밭에, 아니 그쪽 호남에 와서 거시기 하는 건지 이 두 분 기자님께 엄중히 질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셀럽들 대단하세요. 원거리 도어 스태핑, 원거리 근거리. 야, 음량 조절도 하시는데? 깜짝 놀랐네. 목요일 2부 반장 뉴스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누구 모셨어요? 곽지원 프레시안 국회반장, 송중호 서울경제 국회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 가구공장에서 일하신 2534님의 문자를 읽어드렸는데 우리 곽 기자가 원래 별로 말씀이 없습니다. 조용한 편이에요. 쭉 보다가 근데 생활에 윤택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택한 도움이면 커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날카로워. 이 지적인 도움이 아니라 윤택한 도움. 그러니까. 이 윤택은 이 경제, 물질과 맞습니다. 관련된 거거든. 야, 이게 딱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2534님께 커피 케이크 세트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같이 소개해드린 김가령 씨님도 들어야 돼. 뜨거우면 지상열침. 이 채널 전체의 이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십시오.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럼 이거는 이 김가령 씨한테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드릴게요. 오늘 우리 앞에 정치쇼 셀럽도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안철수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무등산 갔어요. 네. 우리 이제 두 분, 특히 이제 곽 기자 같은 경우에는 곽 반장 같은 경우 국힘 출입하셔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고요.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광주 무등산에 올라서 그 사진을 딱 올렸을까? 그냥 올렸을 것 같지는 않아. 이준석 대표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의미 없는 걸 올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진 보시고 계시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무등산 정상인데 그것도 등산복도 안 입었네요. 반팔에 반바지. 네, 등산하다 아니에요. 그냥 운동화.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송반장. 서로 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송반장과 곽 반장이. 곽 반장이 할 겁니다. 곽 반장부터. 네. 원래 그 국민의힘에서 서진 정책, 그 광주 호남 지역의 민심에 구애하는 게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추진한 자기 그 대표 정책 트레이드 마크들 중에 하나였어요. 대선 지선 때도 호남 많이 했죠.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이거를 자기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역시 이준석 대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7월에 했던 약속을 준비 중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나는 돌아온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입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청년들하고 소통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보수 정치인 중에 호남에서 그래도 먹히는 사람은 나다. 호남. 그리고 청년. 여전히 청년의 소구력 있는 사람은 나다. 청년과 호남을 내가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도 호남도 원래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상당히 신경을 써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원권 정지를 맞았지만 본인이 했던 정치적인 활동 이거는 내가 계속한다. 뭐 사실 뭐 당원권은 정지가 됐지만 뭐 당적이 없어도 정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뭐 정계원 트림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이 무등산에 올라가서 뭐 지나가는 식으로 잠깐 짧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겠다. 수락산을 또 굳이 언급을 한 것도 본인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노원병이죠. 내후년 총선 안 나간거나 뭐 그런 거 없다. 나간다. 그거를 살짝 그 시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이제 거. 무등산 사진을 보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 전화 통화는 안 되는데 문자는 주고 받는다라는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앞으로 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 무등산 올라가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는데 좀 안습인 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의원이 네. 그 의원이 성은 H로 시작됩니까 영어로? K입니다. K입니까? 네, 누군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준석 대표랑 관계 가까운 의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좀 추정이 되실 텐데 네. 뭐 막는 사람도 없지만 찾는 사람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다. 푹 쉬고 몸이 많이 상했으니까 푹 쉬어라 이 말을 해줬다고 해요. 이게 뭐 이준석 경북을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막는 사람도 없지만 찾는 사람도 없어서 정처 없이 다닌다. 네. 그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무등산 올라간 거. 아, 평가를 그렇게 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뭐 경북을 갔다 제주도로 갔다 어디를 간다 이 경로들이 뭔가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진짜 안습이네. 갈 데가 없어서 안습이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데도 없지만 찾는 데도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닌다. 그런데 호남을 갖고 무등산을 올랐고 청년을 만났다. 그래도 자기의 지금 정치적 토양은 여전히 호남과 청년을 가지고 계속 갈 거다. 이 메시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국민의힘 주류에서 가지지 못한 거는 나는 가지고 있어. 그렇죠. 난 요게 곤욕하고 요거구나. 일종의 블루오션. 보수 틈새 시장. 정치인 중에 호남에서 먹히는 사람 나 이준석밖에 없다. 이거죠. 네. 틈새 시장 공략이네.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또 지방 다니면서 사진 올리고 글을 안 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일 정치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권성동의 미친 존재감. 원탑이 됐네.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당의 원탑이 이준석 대표, 두 번째가 원내대표잖아요. 서열로 보면 그렇죠. 투톱인데, 그러니까 앞에 스트라이커와 처진 스트라이커 이건데 앞에 원톱이었던 당 대표가 지금 없어요. 그럼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에요. 그렇죠. 그냥 원톱이죠 당내에서. 예. 뭐 지금 스트라이커 겸 뭐 미드필더 겸 골키퍼 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윤핵관 이랬어요. 윤핵관 저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까워? 원래 대통령과 가까운 게 1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게 장지원 의원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뽑아봤어요. 제목을 미친 존재가. 맞아요? 저희가 잘한 거예요? 곽반장? 뭐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돋보이는 그 상태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부분, 그러니까 뭐 지금 당 안에서 위상이 독보적이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다. 이 점은 뭐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문의 여지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어제는 원내협상 위주로 국회 상황이 돌아가서 뭐 원내대표로서 그냥 그 협상을 지휘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그 별 의미가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저께 상황 중에 몇 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저께면은 이를테면 혁신위 회의를 전체 회의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간 회의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출범할 때 한 번 갔는데 여기에 지금 어제가 3차인가 4차 회의였는데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간에 참석한 거는 이제 내가 당대표다 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그 보도가 된 워딩은 그리고 다들 그 청취자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 공식 기구니까 뭐 당내 상황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열심히 활동해라, 이 얘기만 주로 전달이 됐는데 사실은 뒤에 얘기가 저는 좀 더 눈길이 갔는데 국민과 당원이 공감하는 혁신안, 현실에 기반한 혁신안을 만들어라. 현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국민 당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혁신안을 만들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현실에 기반한 혁신안. 야, 그렇죠. 그리고 당원이 공감할 수 있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 기반을 하고 당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들이 막 반발을 할 그런 안을 만들지 마라라고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아니냐. 그 얘기는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뭐 이를테면 공천 관련 과감한 개혁.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어떠냐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었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토론회에 어제 가서 축사한 내용도 뭐 대부분 축사만 이제 그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 이것도 중간에 보면 우리 당이 공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기현 하는 공부 모임, 장제원 하는 모임, 안철수 하는 모임 앞으로 우죽순격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우후죽순. 예, 이런 얘기를 축사 중간에 껴서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분야를 좀 다양하게 공부 모임을 좀 만들면 좋겠다. 뭐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네. 이게 축사였지만 뭐 얘도 만들고 쟤도 만들고 다 우죽순격으로 만드네. 뭐 네. 분야라도 좀 나눠서 해봐라. 네. 어떻게 보면 뭔가 견제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럴 그런 수 있겠- 얘기를 안철수 대표는 과학기술 잘하니까 과학기술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죠. 오, 그리고 나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 어. 그리고 내가 당 대표다. 어. 좀 그런 상황이 특히 어제라기보다는 그저께 상황이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네. 앞에 얘기하신 전반부 말고 후반부 장제원, 권성동 중에 누가 찐 윤이냐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이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것처럼 이제 뭐 그 일요일 날 그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근데 그 자리는 안 갔고 장지현 의원. 장제원 의원은 안 갔고 근데 이제 권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대로 지금 정리가 돼서 이제 뭐 조기 전대나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직무대표를 하는 것처럼 됐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완전히 권성동 대표가 찐 윤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겠지만 뭐 다른 뭐 본인들이 하는 해명은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그 이면의 어떤 구조적인 저거를 보면 사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뭔가 이렇게 해서 뭐 코너에 몰렸다 불리해졌다는 근거로 드는 얘기가 사실 지금 딱히 근거가 없습니다. 뭐 당장 지금 조기 전대를 안 해서 장제원 의원이 딱히 불리해진 게 없어요. 원래 장제원 의원이 노렸던 거를 이제 뭐 소위 이제 정치권 분석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를 이제 뭐 윤핵관이 아닌 사람 뭐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가 되면 본인 사무총장을 해서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그럼-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럼 솔직히 내년 6월에 전대를 해도 본인이 사무총장 돼서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는 거는 사실 똑같다. 별- 그때나 지금이나. 별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시각이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곽판장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권과 장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게 되면 장제원 이제 의원이 조금 더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게 정설이었었기 때문에 정당대에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권 원내대표가 지금 6개월 정도를 더 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면 지금 지지율상으로서는 당내에 여론 그 차기 당 대표 누가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지지율상에서는 처지지만 6개월의 기간이 권 원내대표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수도 당원들이 있고 6개월 지켜보니까 그냥 당이 잘 굴러가네.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가 민주당의 시각으로 말씀드린 게 권선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왜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시 23기. 권 원내대표가 17기더구만요. 제가 뭐 이거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저는 동갑이고 친구라고만 알았지 기수 차이가 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윤석열 네. 늦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배라는 거예요. 법조 후배. 인식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맞춰주고 있지만 내가 당과 정부와 당정 대를 다 아우르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민주당에서 보는 권성동 대표에 대한 이미지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보는 이미지. 예. 그래서 이거 자지우지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생각들을 두 하더라고요.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주어진 게 기회이기도 한데 이게 오히려 그 독배일 수도 있는 게 생각해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생각해보면 이렇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해가지고 내지는 이제 어디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가지고 그분이 비대위를 던지잖아요. 다음 전대에서 이 사람이 대표로 재선출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독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제원이랑 권성동 의원이 역할을 나눈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좀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마치 이제 뭔가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돼서 마치 두음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묘사가 몇몇 언론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일주일 전을 생각해 보면요 원래 권성동 의원은 이준석 대표 징계하거나 막 당원권 정지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원래 반대였거든요. 근데 그 국면에서는 장제원 의원 뜻이 오히려 관철이 된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뜻대로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먹었으니 장재원 의원은 지금 오히려 나서서 본인이 막 이제 막 활동을 하면 오히려 이제 적이 생기고 본인의 공격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지역구에서 1,000명 넘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했잖아요. 버스 동원해서. 그것 때문에 경고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던데요. 아, 네. 그건 그럴 수 있다. 이 두 반장의 의견이 갈립니다. 아 이거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건이 좋아요, 창이 좋아요. 그리고 그럴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면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거죠 어저께? 네,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사석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조만간이라도 만나서 왜 당무위에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당신의 당대표 출마를 불허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제 그 자리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상호 위원장 워딩들을 보면은 소상히 설명드렸다. 이해를 구했다. 뭐 직접 만나서 설명도 그동안 안 했다니 내가 전 비대위원장 예우 차원에서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완곡하고 점잖고 예우를 다 갖춘 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나자마자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나는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에 등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안이 벙벙하긴 했어요 어제. 등록 안 되잖아요, 근데. 등록은 할 수 있죠. 아, 등록은 해요? 네, 대학 시험 볼 때 시험 등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뻔해. 근데 후보로 정확히 말하면 접수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등록을 안 받아주겠지만. 아 접수는 하는데 후보자 포스터 안 붙여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저는 기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당 대표는 그렇겠다. 예, 1,500만 원. 물론 청년 이 DC가 있습니다. 있겠지. 그래서 절반으로 깎아주긴 하는데 그게 그래도 1,000만 원 돈이거든요. 지금 전체 9,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본경선까지 가면 그걸 절반으로라도 5,000만 원 돈이 되는데 이걸 저는 조금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6살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긴 했었지만 26살 여성 대학을 막 졸업한 5천만 원의 돈을 자기 돈으로 낼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올 수 있는 내관이 될 수도 있다. 박 비대위원장이 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좀 행보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우리 송 반장이 민주당 출입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네. 1번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노리는 전략적 노림수는 뭐냐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냐.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길래.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반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 근데 이게 그 민주당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선 과정에서 평론가처럼 86 용태론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당의 어떤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어떤 자세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잘못됐다라는 평론가적 시각이 너무 강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선이 지면 자기 마이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말인즉 지금 굉장히 자기 메시지가 민주당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그 어떤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관철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바심을 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응원하는 의원들조차도 요즘은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유한국당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오래된 당원들을 물어보면 돌아가기 싫은 시절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류여해 전 당시 최고위원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행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라이온 인형이랑 같이 나오고 말았어요. 맨발 연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행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홍준표 당시 당대표 직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발탁한 게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반홍이 돼서 그렇죠. 예, 홍준표 저격수가 됐었습니다. 맞아.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네. 네, 이재명 의원이 발탁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저격수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류여해하고 비교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 메시지를 상처를 주고 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사실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하려고 수시로 이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최근에 문자를 텄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에라고 어떤 그 프레임이 있다. 프레임이 있으니 태산같이 움직이시오. 자칫하면 메시지는 좋지 않습니까? 메시지조차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그리고 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만드는 거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반장뉴스 국회 반장 시간이었어요. 송 반장, 박 반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together and spend some quality time.